25년도 9월 블록체인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독서가 아까 방금 봤던 이 공정거래 광고나 부당 광고 그거나 혹은 뭐 25년 수능에서 있었던 뭐 개화에 관한 관점 차이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사실 변별이 쉽지가 않겠죠. 그나마 당연히 대부분의 변별은 문학에서 된다고 봐야겠지만 독서에서 그래도 조금 한 문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금 우리의 머리를 쓰게 에너지와 스태미나를 쓰게 만드는 게 보통 이 두 번째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25년 수능 때는 이게 이제 노이즈 지문이었고 25년도 6월 기준으로는 여기 이제 폴리에틸렌 관련 내용. 그나마 6평에서 이 가나 지문이 요번에 이제 좀 특이하게 뒤에 나왔거든요. 도덕이랑 윤리학 관련된 지문이 나왔는데 요게 조금 학생에 따라서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용어가 조금 낯설었을 것이고 대부분.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상 가지문에서는 그러니까 가지문 나지문 보면은 이게 주제는 윤리학인데, 그러니까 주제는 윤리학인데 이게 이 분석 철학 기반으로, 그러니까 철저히 논리학 기반으로 윤리학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진짜 겉보기에는 인문지문이지만 사실상 경제나 과학처럼 이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엄밀하게 찾아냈어야 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블록체인 지문 보시면은 그나마 진간 변수나 정보 인과관계 두 개의 사이를 갖고 좀 노는, 아까 봤던 이 범주만 가지고 조금 차집합 교집합만 잘 구분하면 되는 그런 지문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런 지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 딱 굉장히 이 지문이랑 아까 했던 그 두 지문이 굉장히 스타일을 보기가 좋은 지문이다. 그게 두 개가 딱 이제 차이점이 있거든요. 네. 봅시다. 블록체인 기술은 여기 보기 먼저 봐야죠. 8번 보시면은 뭐 보면 OX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9번 냅두시고 10번 봐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거 고르래. 근데 기억이 뭐야?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한 이유가 뭐냐? 이거 이제 애초에 머릿속에 이걸 넣어놓고 읽으면 되잖아. 넣어놓고 읽으면서 이게 이유네 하면은 걔네들 미리 체크해 놓으면, 혹은 체크를 굳이 내가 따로 안 했더라도 이게 약간 그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되고 있나? 네. 그 다음에 11번 보면은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B 업체 어쩌고 저쩌고 노드 수 200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노드 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겠거나 요 정도 잡을 수 있잖아. 어려운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블록체인 본문 봅시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는 거래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묶는 것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대에 중복 저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 이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블록이고 이게 체인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해뿐만 아니라 뒤에서 응용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 중복 저장하는 게 핵심이고 여러 대 컴퓨터에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각각을 블록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블록체인이래요.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대요. 이제 노드라는 게 있다. 뭐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4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각각 다 갖고 있는 거죠. 같은 거를 노드 1, 2, 3, 4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같은 블록체인을.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에 다른 블록이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서 지금 티를 안 내고 있지만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new 블록이 왔어. 그러면 얘네들을 상충되진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진 않은지 검증한대요. 그러면은 상충 혹은 이중을 검증을 한대요. 검증을 한대.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대요. 그래서 이거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한대요. 승인.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도 아주 귀여운 이 행동을 했는데, 지금 이 작업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승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야? 승인 다음에 연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결할지 여부를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깨알 같은 팁인 거죠. 이제 최종 연결을 이때 한다. 그 다음에 승인이 완료된 블록들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들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쓴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합의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의 예시로 작업 증명이라는 게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의 성능은이라고 주어를 땄어요.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대립각이 세워지기 좋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장 속도지 그러니까 읽는 속도나 인출 속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설명에 의해서는 저장 속도야. 블록체인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대요.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둔대요. 그러면 얘는 노드 수가 제한을 둔다. 근데 이제 달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막 할 수 있나 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서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속도가 빠르대요. 근데 이제 얘도 지금 아주 귀여운 주어 바꾸기죠. 합의 알고리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승인 속도가 빠르다는 거랑 동의어고, 작업 증명이 빠르다는 말도 당연히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대놓고 나오네. 공개형에 비해서 합의 알고리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이게 중요한 거 봐. 이게 지금 따라서래요. 승인 소모 시간이 짧아. 그래서 성능이 높대요. 자,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케이스 분류 딱 하고 싶죠? 그러니까 만약에 승인 소모 시간이 길다면 성능은 당연히 낮은 거겠죠.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장점이래요. 변경되기 어려운 성질. 변경되기 어려운 성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게임 같은 거 할 때, 싱글 게임 안 그런데요,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켤 때 이걸 해요. 보통 무결성 검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없는 아이템이 있는 걸로 파일을 막 고쳤으면은 이걸 한다고, 고친다고요. 이거 고치지 않은지 검사를 한다고, 변경이 된 게 아닌지. 여러분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야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쭉 요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변경이 되면은 이 뒤에 것들은 다 연결이 끊어진다라는 거겠네. 그럼 이제 이 무결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된 노드를 연결하지 않음에서 오는 거겠네. 그렇죠?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끊어진 거를 다시 모두 하려면은 승인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모든 과정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대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어쩌라고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봐. 즉 블록과 블록체인이 연결을 유지하면서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해놨던 거를 여기도 쓱 가지고 오면은 안 가져와도 근데 이해는 돼요, 그죠? 마지막에 정리해 주니까 이 지문에서 얼마나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이게 연결을 유지하면서 변경하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변경 자체가 뭔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 변경을 유지하면서 연결 유지가 이게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결성이 높다라고 한대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무결성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또 무엇인지도 얘기가 나왔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에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무결성 설명하면서 무단 변경된 케이스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 이 짓거리, 그치? 주어 바꾸는 짓거리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무단 변경한 경우예요. 무결성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무단 변경된 경우를 이야기한 거고, 무단이 아니고 그냥 지워진 경우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뒤에 나오는 이 사례가 무단 변경 케이스가 아닌 사례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무결성에 대한 설명이랑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숨긴 거지 니네한테. 그래서 복구할 때는 승인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지워져서 그 다음에 복구할 때 이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복원이 용이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9번 정답이 이제 1번 이거 9번이래 10번 정답이 2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아니겠죠. 변경이 쉽다라는 것은 연관성이 없고, 3번 노드수 제한도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복원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구고 승인이 필요 없고 복원 용이하구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낚는 거죠. 이 실제 그러니까 요 과정 설명은 여기 있으니까 이 주위에서 찾게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이게 복구하기 쉽다의 원인은 이거겠죠. 왜냐면 지금 보면은 노드수 제한, 그 다음에
승인 과정 필요, 이것도 완전 틀린 얘기잖아. 승인 과정 필요 없죠. 5번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돼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된, 그러니까 이중으로 포함된 거 인증을 검증한다 해서 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를 빨리빨리 제껴버릴 수가 있다고. 정답 선지 알아내는 거 쉽진 않아요. 이 10번 문제가. 근데 그렇다고 이 실전에서는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소거법으로라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낄 수 있다. 그래서 10번 선지에서 10번 문제에서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찾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선지를 소거하기는 쉽다. 그래서 찾는 것도 사실 여기서 일부가 지어졌을 때 복구가 쉽다라는 거에서 이게 왜 복구가 쉬울까? 그리고 고민해보면 이래서 꼭 쉽겠구나. 연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귀여운 추론이죠. 귀여운 단계의.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대요. 보안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특성. 일단은 보안성.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얘는 변경이 잘 안 된다라는 거랑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겠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승인 시간이 줄거나 혹은 노드의 수가 감소하면은 보안성은 낮아진다. 우리가 지금 노드 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거 됐다. 이것도 지금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떠올리긴 해야지. 그 떠올리기만 하면 찾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진간 변수 같은 거는 제발 메모해. 제발. 아시겠죠? 얼마 안 걸리잖아. 5초도 안 걸릴 거예요. 5초 써가지고 정확도랑 효율성 높일 수 있으면 해야지. anyway. 그 다음에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래. 그러니까 다수 노드가 승인해야 되고 특정 노드가 주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등하게 모든 노드 수가 다 똑같이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얘가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탈중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물론 얘네들이 다수 노드고 특정 노드가 주도하지 않는 게 탈중앙성이기 때문에 노드 수가 줄어들면 탈중앙성이 낮아진다는 이 생각을 논리적으로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이걸 다른 선지에서 물어보거나 혹은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갈 때 이걸 여러 번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2번, 3번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냥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어의 이제 맹점이에요. 자기 사고 과정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풀고 있는지 구분이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3번. 확장성은 블록체인이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래요. 그러면은 확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유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변수 주죠. 확장성이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낮아진대요. 그죠? 그러니까 성능이랑 같은 변수가 나왔어요.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확장성이 크면은 노드 수가 많아지더라도 성능 저하가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서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건부 정보를 준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노드수가 올라가면 성능이 이제 내려가요. 보통은 노드수가 올라가면 탈중앙성이 올라가고요. 보통은 노드수가 올라가면 보안성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만약에 확장성이 높다고 하면 노드수가 높아도 성능 저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좀 다 있으면 쓸게요. 괄호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확장성이 높다면 노드수가 높아져도 성능 저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경향성을 가지지만 확장성이라는 놈이 예외 케이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요게 사실 그냥 핵심이에요. 이거 잡았으면은 이 지문에서 틀릴 일이 없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드 수를 제한을 한다. 그러면 기술 변화 없이, 그러니까 기술 변화가 없다는 건 뭐겠어요? 보안성이랑 탈중앙성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기술 변화가 없더라도 확장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노드 수를 제한해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일 수 있대요. 확장성을 높이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친절해. 만약에 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안성, 탈중앙, 확장성이 동시에 딱딱딱 이게 3 콤보가 다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야. 그렇죠?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나마 이 지문에서 우리가 예전 기출에서 몇 번 봤던 약간의 추론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결성이라는 주어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단으로 변경되는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무단 변경 말고 일부 지워진 케이스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뭐랑 대입돼요? 이때는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대립각을 잡기 위해서는 근데 요게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지문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끈덕지는 좀 많이 주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뉜다라는 거. 그러고 여기서도 이제 작업 1층 내려오고 2층 내려왔죠. 그래서 서브 정보도 되게 오랜만에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변수들. 제가 이제 경제 지문이랑 과학 지문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 준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감 변수던가 대소 변수던가 비례 변수던가 뭐 반비례던가 아니면은 조금 간단한 그 유평처럼 조금 간단한 덧셈이던가 이렇게 나올 요 정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예상하는 게 적절하겠죠. 근데 이제 다만 늘 이제 얘기했다시피 수능에서 새로운 시도를 아예 안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무도 풀어야 되는 거고 어려운 기출도 우리가 미리미리 풀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경향성이 굉장히 자명하고 고정적이었으면 always 때 어려운 지문도 굳이 내가 안 했겠죠, 수업을. 그래서 8번 같은 경우 보면 이거 여기서 그 머리 꼬여서 틀린 애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늘 얘기했죠. 생각 단순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이거를 오른쪽에 판단 결과표 이거 그냥 냅두고 그냥 왼쪽에 판단할 내용 보고 네 생각에 맞춰서 동그라미 X만 해. 아시겠죠?
그러고 왜냐면 판단 결과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내가 친 동그라미 X랑 판단 결과의 동그라미 X랑 일치하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잖아. 그쵸?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판단할 내용 판단한 다음에 판단 결과랑 내 판단이 일치하나를 5번 해야 되는데 판단 결과 냅두라고 그냥 냅두고 니네 먼저 혼자 판단하라고 동그라미 X로. 그러고 만약에 못 찾겠다라도 그럼 2개, 3개로 후보가 좁혀지긴 할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10번 이 문제에서도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은 보통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어려운 독서 지문들 특징이 뭐냐면은 내용 이해를 당연히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읽기출 기준으로 여기에 응용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응용이라는 거는 보통 이게 뭐 특정 이론을 적용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추론도 있었거든요. 이 지문, 그냥 독서 지문에서는. 근데 요즘은 내용 이해에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 찍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용을 요즘은 응용하는 문제를 안 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일단 추론이야. 내용 이해에 구분. 그러니까 이 내가 늘 얘기했던 교집합과 차집합 구분하는 거 있죠? 그거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혔다. 그래서 중요성이 얘가 조금 더 중요해졌다. 아, 그리고 같은 내용 이해지만 얘보다 여기의 내용 이해가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잖아. 뜻과 진치 구분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단은 똑같지만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단어나 문장 단위에서 실제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사실상 여기 이제 변수만 잡았으면은 11번 그러니까 11번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네 변수 잘 잡아냈냐? 이거 확인할게 이러고 있잖아. 그렇죠? 다 이 숫자도 고정했네 안 했네 200개 노드 참여했네 안 했네 그리고 A수는 한정이네 아니면 비공개 공개까지 다 얘기해 줬잖아요. 비교적 조금 더 무슨 변수들을 요구하는지 찾기가 훨씬 쉬워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얘기도 가랑 나가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대립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14번의 4번 선지 보면은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라고 해요. 지문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의미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가리키는 알맹이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독서 지문에서는 이런 경향성이 25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6평 5평에서도 조금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16번도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독서 지문에서 이론이나 메인 정보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케이스를 대입해 보세요를 보기 위해서 시킨다. 과학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지문도 우리가 시험지에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래프랑 표 본지 표까지 나와서 그래프 본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까지는 안 말하고 대입, 매칭, 분류, 그다음에 케이스에다가 적용까지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본인이 뭔가 이 문제를 풀면서 틀렸더라도 눈으로 얘기했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춘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 맞췄고 왜 틀렸냐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12번, 13번처럼 선지 길이가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일수록 어절 단위로 다 끊어가지고 OX 다 표시해. 제발 죽여버리기 전에. 아시겠죠? 추석이라고 너무 쳐놀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설날 때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들어가면서 문 발로 빵 차고 그러면 안 되지만 문 발로 빵 차고 이 명문대 간 손자 입장합니다. 손자 입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끝이 아닙니다. 6평이랑 9평 문학 부분을 아직 안 다뤘어요. 그리고 9평에서도 이제 특정 지문만 중요하게 다뤘지 6평에서 도덕 이 지문은 제 생각에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영상으로라도. 그래가지고 이거 막 어디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